자, 보시면, 오늘 팔콘 파이낸스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앵커리지 디지털 뱅크라고 나와 있죠. 앵커리지와 현재 팔콘 파이낸스가 합작을 해서 현재 FUSD라고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 것인데요. 원래 팔콘 파이낸스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당포랑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전당포를 저는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지만 영화나 TV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물건을 맡기고 그에 따르는 가치만큼의 현금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코인을 담보로 해서 맡기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1비트코인만큼 담보로 맡겼다라고 하게 됐을 때 1비트코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가격의 90%만큼의 USDF라는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은 FUSD죠. USDF라는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금이 필요할 때 전당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1비트코인만큼 들고 있는 거면 1비트코인을 팔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팔콘 파이낸스에 대한 이런 TBL 예치금이 정말 많이 늘어나냐면 이 보통은 시장이 하락장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현물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손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 테더 이 USDF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받게 되고 그걸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선물숏 해지라고 해서 이런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방법들 때문에 보통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지니어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지니어스 법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체제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에다가 현재 보게 되면 또 체프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는 기관들의 커스터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하나의 계좌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방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핵심은 뭐냐면 기관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하나의 투자 전략을 만들어 놓은 거고, 기관들이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팔콘 생태계 안에 TBL이 증가하는, 예치금이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FUSD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팔콘 파이낸스 토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라는 게 현재 이런 이슈 때문에 반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는 코인들 보게 되면 이슈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슈 없이 펌핑만 나오는 코인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이슈 있는 코인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또 거리대금도 조금씩 계속 받쳐주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또 나와주고 있고요. 물론은 이전에 한번 급등했던 이력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보시다시피 한 차례 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위쪽에 매물이 또 상당히 많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한 차례 또 급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도 많이 급등하고 있지만 현 위치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목표가에 대한 흐름들까지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순차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해서 또 어느 구간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들,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결국에는 투매의 위치예요. 투매라는 것은 물량이 많이 나온 구간들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5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3분봉으로 해가지고 이전에 한번 급등했던 위치들을 체크를 하면서 매물대가 많았던 구간들을 한번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투매라는 것은 물량을, 결국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량이 되게 많이 나온 구간을 우리가 투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매도세가 정말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세가 많이 나왔던 구간들은 결국엔 뭘까요? 결국에는 그 구간이 매물이 상대적으로 없는 위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가면서 급등했던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거래량이 붙은 만큼 이 거래량이 붙었던 이 위치들은 모두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면 자, 요 구간들 있죠. 요 구간들.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이 다른 구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았던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거래량이 상대적 다른 구간들에 비해서 되게 많이 있었던 구간들이에요. 매물이 여기는 정말 많은 구간입니다. 그럼 매물이 많은 만큼 지지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매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가 위쪽으로는 200원 구간이 될 수 있고 밑에 쪽으로는 대략 190원 구간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번씩 떨어지면서도 이렇게 거래가 붙어가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왔을 때 이 거래가 많이 붙었던 박스권 하단을 항상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거래가 붙었다는 것만큼 위쪽에 이런 매물들이라는 게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구간도 같이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선 라인들 기준 봤을 때 현재 여기 위치가 제일 많이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들이고 이 선 구간들이 대체적으로 저항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쭉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자, 투매가 결국 어디서 강력하게 나왔죠? 160원 자리에서부터 강력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현재 4시간봉 흐름으로 보게 되면 현 위치에서 일단 저항 구간들을 강력하게 뚫었잖아요. 그러면 현 위치에서부터 177원, 191원, 201원 구간이 현재 올라갈 수 있는 1차, 2차, 3차 목표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단, 현 위치에서 돌파를 하고 현재 안착을 해준 위치이지만 현재 돌파한 지가 3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 위치에서 봤을 때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벽 시간대도 올라가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위치 안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거래량이 붙으면서 돌파가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160원 구간들만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재 팔콘 파이낸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177원, 191원, 201원 요 구간들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위쪽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201원 구간들을 돌파를 하고 안착해 줬을 때 어떤 흐름들이 나온지를 보고 그 다음 목표가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 PC가 발표가 됩니다. PC가 28일 날 저녁 9시 반에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물가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통화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한 번에 흘러내릴 수가 있고 지금 이더리움이나 전체적인 코인들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바로 PC 발표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차례 시장이 한번 꺾이거나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아무리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꺾이게 되면 이슈가 있는 팔콘 파이낸스도 한번 꺾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꺾이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버텨주게 되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뭐 기술적인 흐름들이나 여러 부분들을 보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을 해야 되는 위치,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이나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순코인,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단타 타점들 다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순 같은 경우도 잘 움직이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현 위치에서 내일까지는 흐름들을 봐야겠지만 만약에 15분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 내렸다가 현재 이 초록색 선이 51선이거든요 50선이에요 15분봉상 50선인데 이 50선이 내려오면서 이탈을 시킨 다음에 개인의 물량을 털어내고 순 가격이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 코인은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볼 게 있다면 베니스 토큰도 꼭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현재 보시게 되시면 상승 추세가 끊겼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이런 상황 안에서도 현재 이 중장기 이평선 라인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재돌파를 했을 때는 한 차례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요런 위치들, 요런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보면 좋겠죠. 흐름들 보면서 또 단타할 것들 체크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지는 제가 구독자방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요런 위치들, 요런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으면 좋겠죠. 흐름들 보면서 또 단타할 것들 체크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지는 제가 구독자방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